네, 지능장애를 좀 증상화하게 해서 지능장애를 살펴보겠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건강한 상태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상태가 유지될 때를 건강한 상태라고 정의하고요. 지능장애에서 지능은 변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능장애의 의미와 종류를 보자면 첫 번째 지적 발달 장애, 두 번째 치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능이란 한 개인이 경험을 통해 배우고 판단을 내리고 적절한 개념을 활용하여 과거와 현재를 통합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환경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적절하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능은 변화할 수 없는 단순한 단위적인 기능이 아니라 환경과 교육, 훈련을 통하여 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기, 정서적 안정 및 성숙 정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능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능 장애에는 지적 발달 장애와 치매가 있습니다. 지적 발달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적 장애란 어떤 이유에서건 개체의 발달 과정에서 지능의 발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평균적인 일반인의 지능보다 낮아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능 부족 상태를 중추신경의 장애 없이 단순히 인격 발달 과정에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생긴 정신지체, 지능 발육 지연, 정신지체와 중추신경의 기능장애로 지능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지능 부족으로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즉 정신지체와 지능 부족으로 나누었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지능 검사로 측정된 지능 지수가 70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을 때 이를 지적 발달 장애라고 부릅니다. 네, 쉽게 말해서 IQ가 70 미만일 경우에, 즉 그 이하일 때는 지적 발달 장애라고 하고요. 참고로 IQ가 130 이상이면 최우수, 120에서 129는 우수, 110에서 119면 평균상, 90에서 109는 평균, 80에서 89는 평균하, 70에서 79는 경계선, 69 이하가 정신지체라고 지능의 진단적 분류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매란 일단 정산 평균치의 지능까지 발육되었다가 어떤 이유, 예컨대 뇌의 외상, 영양장애, 감염, 산소 부족, 독성 물질의 중독, 퇴화 현상 등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지능 상태가 평균치 이하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벼운 경우에 흥미의 상실, 창조성의 결여, 정신 조절 능력의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경험을 축적하는 능력이 저하되고요, 판단력이 장애를 일으키고 기억력 및 진압력의 장애 등을 나타내서 현실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임상 장면에서 치매는 선망과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선망은 의식이 혼미해지고 주의 집중 및 전환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억, 언어, 현실 판단 등의 인지 기능에 일시적인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증상이 단기간, 즉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나타나고 증상의 원인을 제거하면
호전된다는 점에서 선망과 치매가 구별되고 있습니다. 네, 증상학에서 두 번째 지각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각이란 외부에서 들어온 감각 자극을 과거의 경험과 결부시켜서 조직화하고 해석해서 그 외부 자극의 성질을 사실 그대로 파악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지각입니다. 이런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외부 자극을 직접 받아들이는 말초 감각기관, 말초신경이 받아들이는 자극을 중추신경으로 전달하는 신경계통, 이 자극을 해석하는 고위 중추신경 기능이 정상이어야 함은 물론 이 자극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과거 경험의 축적, 즉 기억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자극이 들어왔을 당시의 정서 상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각장애는 들어온 자극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단순한 장애에서부터 자극을 잘못 판단하는 착각 또는 없는 자극을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환각, 그 환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착각은 받아들여진 자극이 감각기관에서 뇌의 적절한 부위에 전달되어 해석되는 과정에서 잘못 판단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독성 물질에 의한 뇌실질의 장애, 뇌의 감염, 알코올성 신경증, 뇌의 변성 등의 기질성 뇌증후군과 같이 뇌 자체의 질병에 의한 혼돈된 상태나 다른 전신의 장애, 즉 고열, 심한 전신 쇠약 등에서 생기는 혼돈 상태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심한 흥분 상태, 절박한 욕망과 충동 등 심리적인 혼란 상태에서도 착각이 생길 수가 있고, 정신역동의학의 입장에서 보면 강하게 억압되어 있는 무의식적 요소들이 작용하여서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깊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신을 책망하는 소리로 지각하는 경우도 이 착각에 해당됩니다. 환각은 에스퀴롤이 처음 명명한 증상으로서 외부에 자극이 없는데도 마치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온 것처럼 지각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환각은 병적인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기를 기대하거나 어떤 소식을 강하게 갈망하고 있을 때 실제로는 전화가 오지 않았는데도 자꾸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경우나, 환각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즉 환청이 있는데요. 환각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환청입니다. 단순하게는 잘 구별되지 않는 소음들에서 뚜렷한 내용이 있는 특정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는 것까지 그 내용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거의 들릴 듯 말 듯하게 약한 경우에서부터 환자가 공황에 빠질 정도로 지나치게 큰 소리가 들리는 경우 등 그 강도 또한 여러 가지입니다. 같은 소리가 계속되어 반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들리기도 합니다. 정신분열증에서는 환청의 내용이 그의 망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자신을 해치기 위해 모의하는 말소리, 자신을 매춘부나 사기꾼 등으로 욕하는 피해적 내용의 망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울증 환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죄책감과 연관되어 너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고 있다,
네가 죽으면 너희 식구는 다 잘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등등으로 자신을 꾸짖거나 얕보는 말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고, 조증의 경우에는 너는 예수다, 너는 대통령이다, 너는 재벌이다 라는 식의 스스로 위대한 인물, 조물주라고 말해주는 환청이 들려서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라고 믿는 과대망상과 관계되어 나타나기도 하지요. 네, 환시가 있는데요. 환시는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물체가 보이는 현상으로 대개 작은 벌레나 신, 괴물, 악마 등이 보인다며 환자가 공포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흔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환시는 뇌의 후두엽 피질에 국소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비정형적인 환시가 주로 나타나고, 뇌의 측두엽이나 두정엽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정형화게 된 환시가 나타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환자는 환청이 나타날 때보다 환시가 나타날 때 더욱 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또 환촉이 있는데요. 환촉은 몸에 전기가 지나간다든가, 가스나 독성 물질이 자기 몸에 닿았다든가, 보이지 않는 어떤 물체가 피부에 접촉하고 있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감각들을 비정상적으로 느끼는 현상을 환촉이라고 합니다. 대개는 알코올 중독이나 진전선망, 코카인 중독 등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정신분열증의 경우에는 자신이 강간당했다는 등의 성적인 망상과 이상 감각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환미가 있습니다. 환미는 누군가가 물에 독을 탔다든가, 음식에 수면제가 들었다든가, 자신의 뇌기능을 손상시키기 위해 밥에 독약을 넣었다는 식으로 이상한 맛을 느낀다든가, 음식에서 독약 맛이 난다고 하는 등 비정상적인 맛을 느끼는 호소가 주로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미를 느끼는 상태에서는 타인이 해주거나 사다주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음식을 사서 조리해 먹으려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환취가 있는데요. 환취는 대개 기분 나쁜 냄새를 맡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남들이 자기를 피한다는 망상이 같이 나타나는 수가 많습니다. 대개 성과 관련되어서 정액 냄새가 난다든가, 암내, 썩는 냄새 등이 난다고 지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증상학 세 번째로 사고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란 어떤 자극이 있을 때 그의 온갖 정신기능, 즉 정서, 지각, 심상, 기억 기억 능력을 총동원하여 그 자극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종합할 수 있게 되며, 이를 기초로 하여 다른 새로운 개념을 유추해내는 기능입니다. 이 과정에서 간간히 무의식적이고 감정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아 엉뚱한 사고를 할 수도 있지요. 건전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시적으로 이 같은 상태의 영향은 받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자극을 이성과 논리로 바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건전한 사고를 위해서는 외부의 자극을 정확히 지각하고 인지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무의식이나 감정에 의하여 나타나는 상상이나 환상과 사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고 장애는 크게 사고 진행의 장애와 사고 내용의 장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진행의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진행의 장애. 사고는 관념에서 연상을 통해 하나의 사상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인데, 각종 정신장애에서는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고 진행의 장애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고의 비약이 있고요. 사고의 지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차단, 사고의 우회, 사고의 이탈, 사고의 보속증, 자아 조작증, 사고의 지리멸렬함, 말비빔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고의 비약은 어떤 한 관념에서 통상적인 연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각이 원래의 주제에서 벗어나 그 과정 중에 지엽적인 내용을 따라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연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지요. 두 번째로 사고의 지연은 사고 과정에서 연상의 속도가 느려 전체적인 사고 진행이 느려지거나 때로는 연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결론에 도저히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사고의 지연이라고 합니다. 사고의 차단은 사고의 흐름이 갑자기 멈추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벼랑간 사고의 진공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견상으로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게 되는데,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어서 말을 멈추는 경우에만 사고의 차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우회가 있는데요. 사고의 우회는 사고가 어떤 관념에서 출발해서 결론에 도달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연상이 가지를 치면서 빙빙 돌거나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다가 결론에 이르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연상 과정에서 사고의 주류, 즉 중요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고의 이탈이 있어요. 사고의 이탈은 사고가 어떤 관념에서 출발하여 다시 중심 요점으로 결코 되돌아가지 못해 결과적으로 처음 의도한 생각이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고의 보속증이 있어요. 사고의 보속증은 사고를 진행시키려는 노력도 하고 외부에서 부단히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는데도 사고의 진행이 제자리에서 맴돌고 한 개 또는 단어나 몇 개의 단어나 문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사고의 보속증입니다. 신어 조작증도 있는데요. 신어 조작증은 자기만이 아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말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하는데, 두 가지 이상의 말을 합쳐서 새로운 말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고의 지리멸멸함은 사고가 조리나 일관성 없이 말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토막토막 끊어지는 경우, 또는 도무지 줄거리를 알 수 없는 잡다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경우이지요. 말비빔이 있습니다. 말비빔은 지리멸멸의 극심한 형태로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단어만 나열하는 현상을 말비빔이라고 합니다. 사고 진행의 장애에 이어서 사고 내용의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고 내용의 장애란 망상으로서 남들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사고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납니다. 사고가 지나치게 편향되거나 객관적인 외부 단서와는 무관하게 과도하고 부적절한 주관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이 같은 결정적인 사고는 현상을 판단하는 힘을 약화시켜서 심하면
병적 행동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망상은 허망한 생각일 망상이라고 합니다. 첫째, 사실과는 다른 생각이고, 둘째, 그 사람의 교육 정도, 환경과 부합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며, 셋째로 이성이나 논리적인 방법으로 교정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요. 망상에는 의심증,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망상, 신체망상, 색정망상 등 여러가지 망상의 형태로 나누어 수가 있습니다. 망상은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보면 충족되지 못한 무의식적 욕구가 외부로 투사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망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실에서 느끼는 자신의 부족감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환상 속으로 빠져들어 자신의 불안을 방어하려는 노력이 지나쳐서 망상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망상을 이해하고 교정하기 위해서는 외견상에 나타나 있는 망상의 내용과 생활 환경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정신 내적 갈등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망상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는 그 망상의 내용 때문에 현실을 잘못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가족 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많지요. 망상의 내용들은 환자가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6.25 전쟁 이후에는 간첩과 관련된 망상이 많았고, 근래에는 에이즈 등과 같은 질병과 관련된 망상이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망상이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그것이 망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의 조직화된 망상의 경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이 잘못되어 있고, 논리 전개에는 별 무리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제 조건 자체가 망상적이란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 망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실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상을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망상이란 허망한 생각을 말하는데요. 망상의 분류에는 편집성 또는 피해적 망상이 있고요. 과대망상, 우울성 망상, 색정적 망상, 관계 망상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편집성 또는 피해적 망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신병에서 또는 임상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망상입니다. 타인이 자신을 해치거나 해롭게 하기 위하여 어떤 모의를 하고 있다고 믿는 망상입니다. 즉, 누군가 나를 미행한다, 나를 죽이려고 음식에 독을 탔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누군가 텔레파시를 통해 나의 능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등등의 피해적 망상은 자신의 결함, 적개심, 불만 등이 남에게 투사되어서 오히려 남이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과정에서 나타나고요. 정신분열증에서는 이 망상이 아주 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과대망상이 있어요. 과대망상은 자신을 실제보다 더욱 위대한 사람으로 믿는 망상으로서 나는 초능력을 갖고 있다, 나는 신이다, 예수다, 부처다, 또는 나는 곧 재벌이 될 것이다는 등 자신이 처한 현실이나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른 과장된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개는 자신의 열등감, 패배감, 불안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이런 망상을 가지게 됩니다.
우울성 망상이 있어요. 우울성 망상이란 우울 상태에서 많이 나타나는 망상입니다.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죽어야만 한다. 사람들이 모두 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을 비웃고 있다. 나는 몹쓸병에 걸려 곧 죽을 것이다. 등 존재의 가치가 없다든지 이 세상은 이미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식의 허무망상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런 망상은 우울증뿐 아니라 정신분열증에서도 흔히 나타납니다. 네 번째, 색정적 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색정적 망상에는 자신은 모든 이성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든가 자신은 모든 이성을 사랑해야 할 권리 또는 의무가 있다는 과장된 내용과 함께 배우자를 의심하는 부정망상 또는 질투망상과 같은 피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편집증이나 편집형 정신분열증에서 흔히 나타나며 간혹 조증에서는 색정광적인 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관계망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이 모두 자신과 관련되어 일어난다고 믿는 망상을 말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부적절한 사건에 빗대서 내 이야기를 한다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못났다고 흉을 보고 있다. 또는 텔레비전에서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서 웃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신호이다와 같은 관계망상의 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런 망상은 조증, 우울증, 정신분열증, 편집증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억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